네, 2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날까지 크게 밀렸던 뉴욕 증시가 반등에 나섰는데 대내적인 변수 모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4% 가깝게 올랐습니다. 대형주도 좋았는데요. 0.35% S&P 500 지수 오름 시세를 보였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선 탄력이 가장 둔화됐습니다. 강보합권 0.14%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지표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장 초반 지표 호조에 따라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2월 공장 주문이 예상 밖의 증가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었고요.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 기록하면서 9주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 시간으로 오늘 발표될 고용직 표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고점을 타진한 후에 이내 상승권에서의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날 무엇보다도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6개국 그리고 이란이 마라톤 협상 끝에 마감 시한을 이틀 넘긴 이날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다시 핵 개발 프로그램으로 회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주요 구체적인 사항은 6월로 다시 한번 합의가 이뤄지게 될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내렸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좋았었고요. 다우지수 0.37% 오르면서 17,763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입니다. 대형주 대체로 오름 시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심리가 좋았었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 내에서는 건축 자재 섹터가 이날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소폭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전반적으로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장 막판에 고점을 타진하면서 0.35% 오른 2066포인트 선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페이스북을 포함한 이 SNS 관련주들이 참 좋았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장 막판에 가면서 탄력이 둔화됐고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0.14% 강보합권을 지지하면서 4,886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시켰습니다. 이처럼 대내적으로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됐고요.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소식이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밤 깜짝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드디어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역사적인 합의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뉴욕 증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Iran Rich Historic Nuclear Framework Agreement.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이란과 주요 6개 국가들은 이 핵 문제를 위한 주요 쟁점에 합의를 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오는 6월 말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란과 이 주요 6개 국가들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해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이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또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공동 성명에서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모게리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도 국제 원자력 기구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란의 경제적 제재들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적인 합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며 6월 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일제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특히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부의 노동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Jobless claims sink to 268,000, near lowest level since 2010.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전주 대비 2만 건이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뿐 아니라 9주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사실은요. 이 변동성이 줄어든 4주 이동평균 건수가 28만 5,500건을 기록했는데요. 전주 대비 14,750건이나 줄어들면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이 장기 실업수당, 실업자 역시 8만 8천 명 감소한 233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이버거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증권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라며 노동시장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2월에 29만 5천 건에서 소폭 줄어든 24만 8천 건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또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주요 종목들 외신 소식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양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2개 종목 올랐고요. 8개 종목이 내렸고 2개 종목만이 보합권을 지켜냈습니다. 상승한 종목 살펴보시면 이날 홈디포가 흐름 좋았습니다.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포함한 22개 종목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맥도날드, 시스코 시스템즈 등 6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인텔과 코카콜라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홈디포가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이날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1.25%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각각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드사 그리고 금융사까지 모두 오름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내린 쪽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어제 맥도날드 임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추가적으로 0.5% 가깝게 밀렸고요. 기술주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인텔은 보합권,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에 있는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술주를 제외한 전 섹터가 흐름 좋았습니다. 건축 자재 섹터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1% 가깝게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이와 함께 건축 소비재와 금융 섹터 흐름 좋았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 바이오 헬스와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와 또 자본재, 산업재까지 모두 강보합권을 지켜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건축자재 섹터 앞서서도 두드러진 상승을 보셨는데요. 이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 가운데 홈디포가 있습니다. 이날 리포트 효과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이었었고요. 평소보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1.25%의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스트리트 레이팅스는 이 홈디포에 대한 매수 추천 나타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기대된다.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1.25%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이와 함께 타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요. 퓨튜그룹과 톨브라더스, KB홈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나그룹과 DR호튼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오르면서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업종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가 이란의 핵협상 타결 소식에 따라서 2% 가깝게 내렸습니다. 앞으로 원유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는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엑손모빌만이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었고요. 대체로 오름 치세였습니다. QAP 리소시스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었고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가 5%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는 리포트 효과를 또 받게 됐는데요. 공급 우위가 여전히 악재긴 하지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 현재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 심리 급격하게 개선된 양상 보였습니다. 그 밖에 리포트 효과에 따라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장 초반에 SNS 관련주 강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공개한 기업인데요. 미국의 최대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CarMax profit surges 44% as used vehicle sales remain stro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카맥스는 4분기 순이익이 주당 6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44센트 대비 무려 44%나 급증한 것인데요. 또한 예상치 60센트를 7센트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매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4분기 카맥스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2% 늘어난 3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35억 달러도 웃도는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기간 이 중고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고차 매출은 12.4% 늘어났고요. 동일 점포 중고차 매출 역시 7% 늘어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딜러인 오토네이션은 올해 1분기 자동차 매출이 10%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칼맥스의 주가는 9.27%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썼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 IT 기업 페이스북입니다. 이날 시티은행이 페이스북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acebook price target raised to $97 on video ads growt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페이스북의 목표 주가를 91달러에서 97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투자 의견도 기존의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서 이 마크메이 시티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비디오 광고와 이커머스 또 결제 산업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요. 메이 전략가는 2016년까지도 이러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페이스북의 매출이 33%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역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9% 상승할 때 페이스북의 주가는 무려 30.2%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날에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유럽 증시 또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40달러대로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가와 더불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까지 아울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엇갈린 양상을 보였었고요. 그리스 협상에 대한 경계감 역시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0.35%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닥스 지수는 내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국제 유가는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더불어서 공급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내렸습니다. 배럴당 2% 가깝게 내리면서 50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금값은 고용지표 호조 기록하면서 이날 내렸습니다. 1,200달러 선은 지지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엇갈렸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부실당 1% 넘게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지수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부진한 양상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90선을 하회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8포인트 밀리면서 58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이 부진한 양상을 띠면서 달러와 약세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었었는데요. 1,095원 5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달러 약세 영향에 따라 0.7%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반등했습니다. 1.9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중이면은 이제 비는 다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이제 따뜻한 예년의 날씨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오후부터는 좀 차분하게 그리고 상쾌하게 주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